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식 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식 보석이란 무엇이냐? 잠깐, 중국식 보석이 나타난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중국식 보석은, 과거에 일본 바둑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던 시절, 그 시절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바둑 교류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중국 기사가 처음으로 이 보석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국식 보석에 대한 평가가 좀 정통이 아니고 좀 이단적이다. 네, 이런 식으로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일본 바둑은 귀고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변으로 벌린다. 이것이 상식적인 보석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귀를 굳히지 않고 변 쪽으로 먼저 벌린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이 바둑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뭡니까? 귀나 변보다는 중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바둑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 과거에 나타났던 중국식 보석은 현대에 와서 다시 재조명을 받는 그러한 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식 보석은 가장 기본형이 바로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낮게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높게도 두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식 보석이라고 하지 않고요. 낮은 중국식 보석, 높은 중국식 보석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높게 두는 보석은 거의 나타나지가 않죠. 요즘에서는 거의 낮게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낮게, 즉 낮은 중국식 보석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흙이 이렇게 낮게 이 포진을 하였을 경우에 100으로서는 둘 수 있는 수들이 과연 몇 가지냐? 자, 한번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자, 상변을 둔다면 이렇게 걸쳐가는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변에 둔다면 이렇게 눈목자로 걸쳐가는 수도 한번 보셨을 테고, 또 이렇게 날일자로 걸쳐가는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서는 이렇게 두 칸으로 은근히 다가서는 수도 있고요. 또 벌림을 한다면 하변에 화점이나 아니면 삼선의 벌림, 또 이렇게 날일자로 굳히는 수. 중국 기사들이 많이 쓰죠. G 자리에 날일자로 굳히는 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공부하는 것이 순서이냐 하면요. 상변에 A 자리에 걸쳐오는 수부터 공부하면서 거기에 공부가 완결이 되면 하변에 걸치는 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 중국식 보석을 했는데 상대가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걸쳐오든지 아니면 견제를 해오는 것이 보통의 상식적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파고들면 흙으로서는 또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은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상대가 내 진영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상대방 돌을 공격을 해서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격을 하는 방법에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우선 눈에 들어오는데요. 가장 상식적인 마늘모로 붙이는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처진 날일자로 두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마늘모로 뜨는 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뜨면 자, 여기까지는 네, 아주 상식적인 진행이 되겠죠. 이때 이 중국식 보석을 할 때의 요령은요, 계속 상대방 돌을 다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유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왠지 흙이 좀 싱겁다는 뜻입니다. 즉 백 이렇게 한 칸 띄워두면 네, 백은 한 칸 띄워둠으로써 안정된 모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돌을 안정을 시켜주고 나면요, 바둑 세계에서는 항상 그 다음에 상대가 보따리 내놔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대방 돌을 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보복 조치가 뒤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이 뛰고 나면 이후에 여기 침입하는 수, 또 우상귀에는 뭐 3-3에 들어가는 수, 백은 이런 노림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흙이 어떻게 뚫 것인가,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가는 수가 좋은 행마법이 되겠습니다. 백이 다른데 못 둡니다. 만약 엉뚱한 데 두면 당장 이런 식으로 물론 살 수는 있지만 백이 살려고 하는 사이에 바깥쪽에 흙의 세력이 굉장히 두터워지겠죠. 그래서 백은 손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받으면 여기에서 다시 흙이 강력하게 떠야 됩니다. 즉 백이 날일자로 받는 순간 흙은 여기를 또 붙입니다. 네, 아주 강경하게 백을 몰아치는 거죠. 그러면 백이 만약 이렇게 잡으면 단수 모르고 이을 때 이어야 되겠죠. 다시 단수 치면, 자, 백은 끝내기가 아닙니다. 자기 돌의 근거에 관한 곳이니까 따먹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백을 강하게 추궁하고 난 후 흙이 이런 식으로 굳혀서 우아기 흙 모양을 최대한도로 크게 키워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식 보석에서 상대 돌이 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강한 압박을 하라,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백이 날일자로 받을 때도 계속 추궁을 하시오 하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붙였을 때 백이 물려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늘모 붙여서 결국 이렇게 되면 백이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만히 이어둔다 하더라도 네, 치받아 두면 결국 이 위쪽에 백돌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압박을 줌으로써 흙은 최대한도로 이 모양을 이끌어낸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흙이요,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걸쳤을 때 처진 날일자로 받으면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두느냐. 지금 이 모양에서 흙이 처진 날일자로 받는 수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백은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백이 여기에서 가만히 이렇게 두 칸 벌려두는 수가 이해로 좋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무심코 이렇게 막다가는요, 흙이 두 칸 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너붙여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모양이 자,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뭐 이렇게 붙여가는 수는 많이 등장하는 수죠. 그런데 이렇게 있고 이 한 칸 띄우면 끼웠을 때 여기에서 더 어떻게 백이 뚜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양은 백이 좀 곤란하죠. 이렇게 맞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이어서 아주 백이 양분되어 가지고 이 모양은 백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으로서는 흙이 처진 날일자로 이렇게 올 때는요. 가만히 두 칸 벌려두고요. 자, 그러면 흙이 이렇게 공격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백이 두 칸 벌린 이유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여기를 그 다음에 건너붙이겠다는 뜻입니다. 건너붙이면 끊고 놓을 때, 자, 여기에서 또 흙이 갈등이 생기죠.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올 때 흙이 최대한도로 버티는 것은, 자 보세요. 최대한도로 버티려면 여길 둬야 돼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것은 현재 백이 맞고, 자, 백이 두 칸 벌린 수가 지금은 혹으로 막는 작용이 되죠. 그리고 축이 되면 좋겠으나 축은 이 저하기 백돌에 걸립니다. 축이 안 되죠. 그래서 왜 두 칸 벌린지 아시겠죠? 지금 혹으로 딱 막히게 되어서 여기에서 흙이 더 뚫을 수가 없게 되죠. 백이 두 칸 벌린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뻗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물러서야 되겠죠. 이렇게 물러서면 가만히 있고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젖히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밀고 이렇게 나를자 정도인데, 자, 이 모양은요. 물론 이 우상귀의 흙이 좀 실리를 벌였다고는 하지만 왠지 백이 중앙 쪽으로 이렇게 잘 모양이 수습이 되었고, 또 나중에 축이 유리하면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를 또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양은 흙이 기분 나쁜 모양입니다. 왠지 상대에게 너무 편하게 해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이 처진 날일자로 올 때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두 칸 벌려두는 수가 이해로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렇게 씌워온다든지 아니면 밀어온다든지 하면요. 여기에는 전혀 손을 대지 마시고 조용히 뛰면 이렇게 띄워두면 흙이 좀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양은 상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수도 있고요. 우하기도 오히려 백이 이렇게 가르고 들어가는 수단도 흙으로서는 좀 기분 나쁘죠. 좀 걸립니다. 그죠?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오히려 흙이 좀 기분이 나빠 보이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백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최초의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가장 상식적으로 두는 것이 가장 보통이고요. 벌릴 때 이 여유를 주지 말고 계속 공격하라.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해서 우하기를 지킨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수를 보자면 만약에 백이 이렇게 끊을 때 한 점을 조용히 잡지 않고 이렇게 밀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단수 몰고 호구를 쳐서 백이 젖혀온다 하더라도 넘어두게 되면 백이 양군대 모습이죠. 이 모양은 백이 기분 나쁩니다. 백이 기분 나쁜 모습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백을 압박한다는 수법 한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하기에 만약에 걸쳐오면 이 모양은 많이 해보셨으니까 제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날일자는 무조건 이것은 볼 것도 없이 못 붙여서 이렇게 둠으로써 이쪽은 오히려 크게 어려움이 없죠. 자, 그래서 결국 검토해 본 결과 이 중국식 보석을 쓸 때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수법은 이 상변에 걸치는 것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걸쳐오면 가장 상식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받는 수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보통 이렇게 변 쪽에 돌이 있을 때는 이 한 칸 낮은 협공을 하여 이렇게 큰 모양을 만드는 것이 많이 쓰여지는 모양인데
3년생이라면 네, 이 정숙 선택이 재밌는 수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중국식 특히 낮은 이 모양에서는요. 낮은 중국식에서는 이 모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백이 이 모자를 씌운다든지 뭐 나를자로 갈 수도 있고요. 어깨 짚는 수도 있고 돌의 위치가 낮아가지고 나중에 백이 이렇게 삭감이 들어오는 수법들이 흙이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낮은 중국식일 경우에는 이 협공하는 수는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걸쳐올 때는 가장 보통인 한 칸 뛰기로 하고요. 자, 백이 이렇게 나를자로 달릴 때 이렇게 받고, 물론 요즘 보면 안 받고 뭐 이렇게 걸치는 수법 뭐 이런 수법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보통의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물론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었죠, 과거에. 근데 이런 수법은요, 제가 또 따로 정석을 하나 할 때 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여기 설명을 하면 또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가장 보통의 방법인 3-3에 받고 이렇게 벌리고, 그리고요 이제 흙은 저하기에 걸쳐가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제가 많은 분들께 질문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백이 나를자로 받을 때는 흙이 뭐 요즘 보면 이 대목자로도 벌리고 눈목자로 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특이하게 요즘 뭐 이렇게 벌리는 수도 있더라고요. 아주 특이한 수법입니다만은 요즘 좀 나타난 수법이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또 흙이 나를자로 달려서 백이 받으면 두 칸 벌리겠다, 뭐 이런 수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는 수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럽다. 백이 이렇게 한 칸 낮은 협공을 해오면 흙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의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 모양에서요,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3-3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왠지 내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는, 자, 보통 가장 상식적인 진행입니다만은 백은 하변에 이렇게 두 칸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흙이 우하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렇게 지키면 이 좌하기 정석은요, 정석이 끝나고 난 이후 백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돌이 놓여질 때요, 이외로 흙이 좀 받는 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가장 상식으로 보면 이 치받는 수입니다만은 치받는 수는 백이 이렇게 올랐으면 백도 상당히 두터운 모양이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 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밀고 올라가면 젖히고, 또 젖히면 백은 끊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끊지 않습니다. 그럼 어딜 두느냐? 끊지 않고 가만히 넣는 수가 오히려 더 흙이 뚜기가 끄끄러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끊는 수는 안 해볼게요. 끊는 수는 여기를 단수 치게 됩니다. 이 단수 한 방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뚫으면 안 되느냐, 막으면 끊어서 흙이 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모양은 백이 찌르면요 흙은 뻗게 돼요. 계속 내친 그럼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이때 흙이 여기 한 점을 뻥 따내게 됩니다. 이 모양은 상당히 백이 좀 찝찝한 느낌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이렇게 또 사는 수가 나오죠.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죠. 이런 맛들이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찌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에서 연결해야 되는데요, 연결하면 흙이 이렇게 구자로 두는데 이 모양은 이해로
예전에 프로기사 대국에도 한번 나왔었죠. 뭔가 이렇게 두는 모양들이 있었는데 흙이 좀 네, 이렇게 빠져나갈 때 뭔가 여기를 또 둬야 됩니다. 한 수. 좀 기분 나쁜 데가 있죠. 안 두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짜고 예, 뭔가 이런 식으로 오면 이런 데 돌이 올 때 왠지 좀 기분 나쁜 예,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뭔가 받아준다면 내 흙이 이렇게 밀고 갈 때 벽이 의외로 좀 기분 나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은 굳이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물론 이렇게도 한 판은 되는데요.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만히 뻗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흙은 호구를 치겠죠. 젖히고 여기에서 흙이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이 모양은요. 왜냐하면 젖히는 수는 최악이에요. 쭉쭉 늘어주면 아무런 예, 책략이 없는 수입니다. 이런 데 놓고 싶지만 여기는 항상 이런 수가 기다리고 있죠. 네, 이렇게 할 때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잡히게 되어서 오히려 붙이는 수가 예, 성립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손을 빼게 되면 자 뭔가 어딘가 또 따봅시다. 손을 뺐다고 보면 백이 여기를 하나 치중하고 예, 먼저 해도 되고요. 먼저 하고 갈게요. 확실하게 이걸 두고 이 치중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흙이 전체가 근거가 예, 박탈당하죠. 또 그냥 선수를 잡고 싶으면 그냥 끝내기만 한다 하더라도 내 흙이 좀 기분 나쁘죠. 이 모양은. 그래서 이렇게 호구 치는 수는 흙이 안 되고요. 흙은 밀고 백이 젖힐 때 예,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는 수가 흙으로서는 예, 가장 여기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거 끊는 것은 여기도 한 수 치고 여기도 한 번 더 한 수 치고 또 하나 찔러 두고 그 다음에 하나 뭐 끊어두고 할게요. 끊어둬도 뭐 되니까 끊어두고 단수 몰고 여기에서 뭐 그냥 이거까지 해둘까요? 네. 이렇게 할 수, 이건 조금 약간 오버네요. 요 끊는 수가 좀 기분 나쁘네요. 그냥 요 정도만 해두고 배기를 이어둔다 하더라도 이 모양은 네, 흙이 좀 많이 당했죠. 벽이 두터워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수들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흙이 끊을 수는 없고 요렇게 두게 되는데요. 이때 벽은 또 어딜 두느냐 하면 요 정도 요렇게 벌려가는 수가 좋습니다. 벽이. 이 수의 의미는 끊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가 다 선수가 되죠. 물론 벽은 이렇게 하지 않고 끊어오면 요것을 하나 찔러두고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확실하겠죠. 네, 받을 때 밀어서 오히려 끄는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두면 예, 허점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여기를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호구 치게 되고요. 여기를 뻗으면 안 되느냐? 뻗으면 이제 벽은 손 빼게 됩니다. 즉 이렇게 뻗는다 하더라도 하변 쪽에 아무런 영향력이 예, 없다는 뜻이에요. 즉 벽이 예를 들어 이런 데를 지켜도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지키면 하변에 만약 제쳐오면 네, 그냥 끊어도 관계없습니다. 끊어도 이렇게 둬야 되는데 예, 아무런 수도 없죠. 이렇게 둬도 되고 벽은 입맛대로 끼워도 됩니다. 네, 아무런 수가 없죠. 물론 요 수는 그런데 끼우는 수는 요런데 약간 좀 예, 약간 기분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올 때는 그냥 끊는 수가 예, 편해요. 그냥 끊어두면 결국 이런 식인데 아무런 수단이 없다. 즉 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다면 흙이 뻗는 수로 이렇게 두면 어떠냐? 받아주고요. 역시 여기 한 수 더 흙이 나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또 이 진행은 별로 흙이 예,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즉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다 갔을 때 이외로 흙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즉 우선 흙은 편안해졌죠. 편안한 정석을 선택했지만 편하면은
이후가 힘듭니다. 지금 약간 어렵고 힘든 정석을 선택하시면 뒤가 편하고요. 지금 우선 편안한 안온한 정석을 선택하시면 뒤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둬야 될지는 결정이 되죠. 그렇다면 자,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 벽이 이렇게 한 칸 낮은 협공을 해올 때는 그렇다면 흙으로서는 어떤 정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실전적인가? 자, 그래서 제가 이 정석 선택을 하나 제 나름대로 생각한 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대가 만약에 이렇게 낮은 협공을 해오면 저의 입장이라면 이 양걸침하는 수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양걸침하는 수에 대해서 각종 변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영상 녹화하기 때문에 착점 투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100원 붙여오는 수가 있을 것인데요. 붙여오면은 33에 들어갑니다. 자, 맞고 여기에서 흙도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젖히는 수가 있는데 먼저 가만히 넘어가는 수부터 공부를 해보죠. 그냥 넘어가고 자, 이렇게 빠지죠. 그죠? 네, 빠지고 네, 흙은 받아야 됩니다. 한 칸 뛰는 수가 겁나죠? 받고 자, 여기에서 100의 정수는 무엇이며 또 100이 만약에 잘못 뚫었을 때는 흙은 어떻게 뚫느냐 요걸 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100이 만약 여기에서 좀 흙이 젖혀가는 수단이 두려워서 이렇게나 아니면 뭐 한 칸 뛰거나 만약에 가장 100이 무서워서 이렇게 지키는 수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지킬 때는 흙이 좌변을 어떻게 뚫느냐 면 보세요. 이건 거의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은 어떤 얘기냐 하면요. 좌변에 이렇게 벌려가는 수가 아주 참신한 수가 됩니다. 그러면 100이 물론 다 갔으면 이 모양은 지켜서 이것은 100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0은 여기를 들어갈 텐데요. 이때 흙이 잽싸게 좌상기를 걸쳐두고요. 이렇게 한 후 여기에서 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너무 흙이 집으로 이렇게 달리면 이 자리에 시움을 당해서 아까처럼 앞전에 제초했던 그런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압박을 받아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변의 백 모양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바둑에서는요. 큰 자리하고 급한 자리가 있으면 급한 자리에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흙이 여기를 붙여가는 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붙이면 100은 젖혀야 되고 이때 또 중요한 수가요.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치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어두면 또 놔야 돼요. 끊어지는 맛 때문에. 이것은 흙이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흙이 100이 젖혀올 때 이 당기는 수가 좋습니다. 당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당겨오면 100은 호구를 치든지 그냥 꽉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100이 호구를 친다고 봅시다. 호구를 치면 어떻게 두느냐 하면요. 여기를 두고 2단 젖혀야 됩니다. 2단 젖히는 수가 강렬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00이 만약 이런 식으로 두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모양은요.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도 만만치는 않죠. 여기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것이 조금 겁나면 요것만 해두고요. 젖히는 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올 때 뻗어나갔어. 다 넘어가죠. 그러나 이 정도는 흙이 좀 타협하는 수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꽉 있게 되면 100도 겁나죠. 이 모양은. 100도 겁납니다. 수상전 모양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100이 이렇게는 못 둘 것 같고요. 100은 늘게 됩니다. 자, 늘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 자 보세요. 초반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단 낙로 된 모양에서 꿈을 그리면 안 돼요. 여기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어딜 두느냐? 잽싸게 우하기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백이 뻗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호구침 모양은요. 여기 들여다보는 점이 있죠.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흙이 깨끗하게 수습이 되는 모양입니다. 백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백이 호구를 칠 때는 이렇게 포인트가 2단 젖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2단 젖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백이 그렇다면 그냥 꽉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양에서는 젖히고 놓을 때 2단 젖히지 마시고요. 이 모양은 그냥 뻗으세요. 뻗는 게 좋은 수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를 뻗는 수가 좋다는 의미는요. 나중에 자 뭔가 백이 어딘가 뒀다 보면 여기를 끊어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하는 것은 흙이 좀 무리입니다. 그러나 흙돌이 뭔가 응원군이 오면 이 잡는 수를 노릴 수가 있죠. 만약 그것이 싫어서 백이 이렇게 밀고 오면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밀고 오면 가만히 늘어서 오히려 점점 흙이 중앙이 두터워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두는 수는요. 흙이 고마운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이 두터워지면 네, 나중에 백이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백이 호구를 치면 2단 젖치라는 것. 그리고 백이 가만히 이으면 그냥 젖혀서 뻗어두는 수가 네, 나중에 끊는 점을 보고 가만히 이렇게 뻗어두는 수가 흙이 두터운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감이 드시죠. 그거 왜 자꾸 두느냐? 안 두고 이런 데 두면 안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 의미로 백이 여기 놓는 것이 흙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오면 만약 이렇게 받아준다면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이 좌변의 백 모양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 급한 곳이 됩니다. 급한 곳은 절대 생략할 수가 없죠. 너무 집으로 달리면요. 바둑이 엷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렇게 딱 눌러두고 네, 이렇게 해놓으면 두터워지면 흙은 상변에도 마음껏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보통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모양을 한 가지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그럼 백의 정수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백은요. 이렇게나 이렇게 지키는 수가 정수가 아닙니다. 이 모양에서 백의 정수는 어깨 짚는 수입니다. 이렇게 둔다는 것을 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흙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왜 지키지 않았나 하고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은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고 자, 흙이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양은 이 책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잡은 백 모양이 너무 두텁다는 것입니다. 너무 백 모양이 두텁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 못 됩니다. 그리고 뭐 좌변에 이렇게 뭐 지켜두면 흙도 충분한 모양이 아니냐. 예를 들어 이렇게 지켜두면 그 이유는요. 나중에 이런 자리 치쳐갈 때 기분 나쁘다는 거죠. 네, 다 깨지죠. 모양이 갑자기 다 폭파되었습니다. 늦추면 어떻게 되느냐? 늦추면 내 집으로 너무 여기서부터 손해를 많이 보죠. 흙이 너무 손해보고 들어가죠. 이러한 미묘한 막관계가 있기 때문에 흙이 별로 좋은 모양이 못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부분은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지만 이해로 두 점을 잡은 백 모양이 두텁다는 것이 요즘 내려진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두느냐? 백이 이 어깨를 짚고 올 때는요. 요렇게 두는 수가 아주 가벼운 수가 됩니다. 왜 이렇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두고 잡으면 이렇게 벌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요. 백이 여기 올 때 기분 나빠요. 이렇게. 뛰면 물론 먹어서 이거는 흙이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겠고요. 그럼 넘어가면 안 되느냐? 이것이 늘었을 때
네, 여기 좀 젖혀올 때 조금 기분이 약간 찝찝합니다. 요런 좀 미묘한 막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연결하고도 무거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또 아니면 백이 이렇게 끊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끊고 네,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해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모양은. 그래서 흙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높게 하는 게, 이렇게 높게 활용하는 것이 가벼운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백이 다가선다 하더라도 이 모양을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가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 모양은. 끊으려고 해볼까요? 막 이렇게 끊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모양은 이렇게 늘면, 자,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막 그냥 차고 나가면 됩니다. 자, 저하기도 백이 아주 지금 엷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함부로 못 둡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 또 다른 것은 뭐 이렇게 하는 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죠. 네, 이렇게 막 차고 나갈 때 기분 나쁘죠. 자, 이러한 기분 나쁜 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넘어갈 때 이외로 아까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훨씬 더 흙이 두터운 모양이 된다는 뜻이죠. 만약 이렇게 그냥 철수하면 이때는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두는 것이 행마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흙이 경쾌한 모습이 되죠. 그래서 백은 흙이 이렇게 활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흙은 가볍게 활용을 하고 나서 좌상기를 걸칩니다. 받으면 달려서 딱 이렇게 벌려두면 흙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부분이 있죠. 무엇이냐? 이것이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쳐들어오면 한 칸 뛰고요. 받을 때 여기 딱 씌우는 수가 알맞죠. 한 칸으로 딱 씌워지니까 이 모양은 백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또 다른 수는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역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칸 높은 역공. 지금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평범하게 해보겠습니다. 뛰고 달립니다. 그러면 이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거 들여다보고 붙여서 이렇게 막아두면 백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요. 근데 이 모양은요, 그렇게 백도 좋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약간 중복된 모양이거든요. 흙은 빵때림을 했고 백의 좌변의 모양이 좀 중복된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를 굳혀둡니다. 여기를 굳혀두고 백은 뭔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변에서 좀 견제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 한 어느 정도 갈까요? 네, 좌변 모양을 한번 지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두 칸만 뛴다 하더라도 뭐 별로 크게 백 모양이 뭐 늘어나게 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견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별로 흙이 어려움이 없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걸칠 때 뭐 특별한 백에게는 특별한 수단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뭐 이런 정도가 보통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흙이 좀 뭔가 양이 많아 보이죠. 흙이 좀 편안한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이 한 칸 낮은 협공을 해올 때는 이 양걸침하는 수가 실전적이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붙일 때 3, 3에 하나 일단 들어가 두고 막을 때 이번에는 젖히는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 끊어오면 자, 이러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잡는 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 수입니다. 너무 실리를 탐해서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는 수. 물론 미리 단수 하나 쳐뒀기 때문에
이 실리적으로는 흙이 좀 이득입니다만은 너무 집으로 이렇게 달리면요 엷어져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냥 이건 단수 치지 말고 그냥 잡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자 만약 백이 뭔가 이런 식으로 하변을 네 이렇게 부풀어 오면 젖힐 때 기분이 좋죠. 네 흙은 이렇게 젖히는 수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미리 결정을 하면 안 되고요. 가만히 잡아두게 되는데 자, 이 모양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책에는 보면 분명히 흙의 실리보다는 백이 좀 두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가 기준이 어디까지나 아주 그 고단자들 거의 프로 기사들의 레벨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중급자 수준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흙이 두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두기가 편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둔다고 보면요. 하나 걸쳐 두고 뭐 이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오히려 흙 쪽이 이 두기가 편합니다. 네, 흙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툭툭 두면 되지만 백은 뭔가 좀 이색적으로 두지 않으면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백이 지부적으로 질공산이 높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이 설명들은요. 어디까지나 프로 기사들의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설명이 진리고 맞다 하더라도 또 우리 입맛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공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히려 이 저하기의 정석은 흙 쪽이 오히려 좀 더 두기가 편하지 않을까. 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고요. 자, 이렇게 두는 방법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백으로서는 자 이번에는 이 붙일 때 이번에 이쪽으로 막는 수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막는 수는 흙이 일단 넘어가고 백이 뻗게 됩니다. 이때요. 흙이 잘 둬야 됩니다. 저도 이 모양이 예전에 둘 때는요. 저도 어떻게 뒀냐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백이 막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뒀어요. 굉장히 발빠른 느낌으로 막 뒀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왠지 좀 흙이 엷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로 올 때 역시 또 기분 나쁩니다. 네, 이 자리가 아주 흙으로서 물론 자기가 뭐 죽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자꾸 뜨면 백에게 자꾸 이용을 당합니다. 그런 부분이 흙이 싫다는 뜻이죠. 이렇게 밀고 오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고 그냥 비슷합니다. 거의 아까 모양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자꾸 백에게 이런 식으로 이용을 당한다는 것이 흙으로서는 내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요. 초반 포석일 때 무조건 이 토끼 걸음으로 아주 발빠르게 갈 것인가 아니면 후수라도 거북이 걸음으로 꾹 참고 뚫을 것인가. 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이외로 너무 앞서가지 말고 후수라도 꾹 참고 뚫는 경우가 더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빠져서 아주 발빠르게 뚫습니다만은 좀 엷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거의 꽉 있죠. 꽉 있는 수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꽉 있게 되면 이제는 뭐 백이 더 봐도 이 저하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또 지금 미리 뚫는 것은요. 흙이 여기를 받게 되어서 또 흙에게 두 칸 벌리는 수는 실리를 또 그냥 공짜로 이렇게 주니까 백도 좀 갈등이 생기죠. 이렇게 두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백도 이렇게 두기가. 그래서 백은 여기를 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 걸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흙이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장면에서
자, 1번. 예. 요것은 요렇게 하겠습니다. 1번. 나는 날일자로 받고 싶다. 2번. 한 칸 띄어 받고 싶다. 자, 만약 여러분께서 이 흑의 입장이시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싶습니까? A 자리가 좋을까요? 아니면 네, B로 또는 게 좋을까요? 이 판단은 또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이걸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이시라면 A냐 B냐? 네, 자 이런 경우에도요. 이 알아두셔야 될 요령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도를 사선에 두는 수는 수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발전적으로 나오고 싶다. 삼선에 두는 것은 무엇이냐? 이 수의 멈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 먼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저하기의 백 모양을 한번 보시죠. 백이 저하기의 백 모양이 딱 도사리고 있으니까 흑이 나를 저로 또 봐야 특별하게 발전할 게 없죠. 만약 저하기가 흑 모양이라면 이 모양은 무조건 나를 저로 가서 발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하기가 지금 백 모양이 딱 지켜져 있으니까 이때는 여기를 두고 싶다는 거예요. 조용히 한 칸을 띄고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가장 보통의 수법이 되겠죠. 이때 흑이 여기를 이 꼬부리는 수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태까지 흑이 후수라도 꾹 참고 뒀던 이유가 바로 이 수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꼬부릴 때 백이 손 뺐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두면 어떻게 하느냐? 이 꼬부린 수의 의미는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두는 수는 잘 안 돼요. 이렇게 두는 수는 그냥 같이 단수 쳐서 늘어두게 되면 오히려 흑이 단점들이 오히려 기분 나쁩니다. 오히려 백을 도와준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고 둔 수가 아니고요. 흑이 꼬부린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를 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는 수를 노리겠다는 거죠. 백이 겁먹고 두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넘어가서 백 전체가 거의 모양이 좀 아주 안 좋죠. 그러면 자 만약 이렇게 빠지면 젖혀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푹 찌르고 나오면 대책이 없죠. 네, 대책이 없습니다. 이 모양은 안 되겠고요. 물론 축은 흑이 유리하다고 전제하에서 지금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백이 조금 더 까칠하게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둘 때는요.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 놓을 때 이걸 치받으면 끝나요. 치받으면 여기에서 백이 더 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끊어서 큰 덕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요렇게 빠지는 수가 이해로 강렬한 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손 빼기가 어렵죠. 자, 그럼 백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정도인데 받는 모양도 아주 좀 모양이 좋지가 않죠. 자, 이걸 노려서 흑이 여태까지 참아둔 겁니다. 꼬부리는 한 수 하려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흑은 어떻게 두느냐? 좌상기를 걸치게 되겠습니다. 걸치고 백이 받을 때 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 네, 좌변의 이 흑 모양은 아주 단단합니다. 요즘 현대바둑의 취향에 맞죠. 아주 단단하게 두는 것. 요즘 현대바둑의 거의 뭐 유행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아주 단단하게 두는 것이 유행이죠. 이 전투적인 바둑이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백이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만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봐야 중국식 보석에 대한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요. 보통 이 중급자분들께서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런 데 들어올 때 참 싫더라. 상대가. 자, 이런 거 올 때 뭔가 어떤 식으로 받는 것이 요령인가? 이것은요. 자, 여기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뭐냐면요. 자, 1번 한 칸 뛴다. 2번 마늘모로 씌운다.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선택이 좋아 보이십니까? 자, 이 경우에 한 칸 뛸 것인가 아니면 이 마늘모로 씌워갈 것인가 참 갈등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내 진영 속으로 들어온 돌은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 돌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마인드를, 보통 내 집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 집 속에 들어왔으니까 뭔가 이 돌을 혼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집에 대한 깨짐에 대한 이 강박관념, 집에 깨진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뛰어든 돌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자꾸 무리수를 낳게 되고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뛰면 어떻게 되느냐? 뛰면요, 약간 기분 나쁜 부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붙일 때 기분 나쁩니다. 붙여갈 때 이해로 이 흙이 모양이 좀 좋지가 않죠. 끊는 모양이. 그래서 이 공격을 할 때는 상대방 돌이 연결되는 수단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입구자로 씌워가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자는 연결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차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 칸 뜁니다. 올라오죠. 여기에서 괜히 멋부리다가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빵 때리면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중복형이거든요. 네,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이것은 흙이 좀 비능률적인 모습이 됩니다. 너무 중복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넘어가는 수를 보고 있으니까 꾹 이어 두고요. 한 이 정도 두겠죠. 이때 네, 여기를 하나 이렇게 잽을 주고 나와서 끊는 수를 노립니다. 지켜야 되죠. 이때 쉬어갑니다. 그러면 뭐 대충 스토리를 보면 뭐 어떻게 돼서 뭔가 살았다 치고요. 자, 살았습니다. 자, 이 정도 한 후 흙은 어디를 두느냐, 대충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가르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물론 백이 우변을 깨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 백을 추적하면서 상변의 백 모양도 뭔가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백이 꼭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네, 어렵습니다. 이 결과는 꼭 백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 깨려고 또 들어가다 보면요, 집은 깰 수 있지만 바둑이 좀 엷어집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이라면 여기에서는 아마 이런 수를 아마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백의 입장은 덤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지켜서 좀 냉철하게 한번 가보자. 이것이 백의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흙은 우변을 한번 이제 지켜볼게요. 집합고 놓을 때, 자,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백은 이제 여기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수가 되죠. 이때 흙으로서 어떤 식으로 리듬을 타느냐 하면요, 이런 리듬을 한번 타보죠. 침투를 하고 이렇게 씌워가는 것은 이해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쉽게 흙 모양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백은 그건 안 되겠다. 괜히 집만 뺏긴다 해서 백이 이렇게 지켜가면 이때 이렇게 두고 싶어요. 이런 돌을 살리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백에게 유혹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유혹을 해보느냐 하면, 자, 이 돌을 한번 잡아라. 만약 이렇게 하면 잡아라. 어떻습니까? 먹어도 이 우변이 굉장히 돌이 팽창하니까, 그리고 여기 우하기도 은근히 이런 식으로 노려가면, 네, 이것은 상변의 한 점을 죽여도 흙이 전혀 나빠 보이지 않고요. 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붙여오면 어떻게 하느냐, 젖혀두고 하나 한 칸 띄워 붙이는 수가 좀 경쾌해 보입니다. 젖혀야 되는데요, 역시 비슷한 의미죠. 네, 이렇게 계속 밀고 가게 되면 우변의 흙 모양이 팽창을 하죠. 네, 오히려 상변의 한 점을 미끼로 해서 우변을 키워나가는 수가 재밌어 보이고요.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즉, 붙여보죠.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 한 번 더 젖힙니다. 이렇게. 자, 제발 상변에 한 점 좀 먹어가세요. 자, 먹겠습니다. 먹으면 한 방 우선 이렇게 치고 밀면 잡아야 되겠죠? 계속 젖혔어.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변의 흙 모양이 엄청나게 팽창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돌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진행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정확하게 모양을 하다 보니까 돌이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죠. 즉 3-3에 들어갔을 때 백이 맞고 놓을 때 뻗어갈 때는 과거에는 이 발빠름 아주 제트기 같이 두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두었으나 이 막아 두니까요 이해로 백이 좀 두터운 느낌이 듭니다. 후수라도 백이 꾹 이렇게 참아 두니까 백이 좀 두터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는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후수라도 이렇게 꾹 참아두고 백이 뭐 이렇게 우하게 걸쳐서 이 우변의 모양을 지우는 정도인데 이렇게 두면 여기 하나 꼬부릴 때 아주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뒷맛이 아주 기분 나쁘죠. 그래서 백은 뭔가 이렇게 지키면 좌변의 모양을 건설한다. 이것이 이제 흙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수라도 꾹 참아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유력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백이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붙이는 수는 다 해봤고요. 백이 바르면 이번에 반대편에 붙여가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바둑격은은 뭡니까? 휘공한 반대편을 붙여라 그랬죠. 그건 과거의 이제 바둑격은인데요. 좌우지간 이 과거의 바둑격은대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때는 젖히고 뻗을 때 여기에서요. 3-3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3-3에 들어가면 혹으로 맞게 되고 연결할 때 이 치중하는 수가 딱 맞죠. 네, 이것은 흙이 기분 나쁜 모양이 돼요. 쭉 해볼게요. 놓으면 놓고 이런 거 두면 안 되느냐. 빠져두고 뭔가 흙이 좀 산만합니다. 네, 기분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흙은 이 붙여가는 수를 꼭 알아두세요. 이 수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백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끼우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백이 이래 놓고 자, 이 정도 두면 백도 훌륭한 모양이 아니냐. 이 모양은요 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흙은 마음대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우에 따라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고, 물론 지금 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적당한 시기에 흙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백이 뭔가 돌이 좀 쌓였다면 예를 들어 백돌이 뭔가 이런 근처에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보면 뭐 이런 정도로 쌓였다고 봅시다. 이때는 끊어서 이렇게 끊어 먹으면요 또 놔야 됩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안 두죠. 이렇게 두죠. 이렇게 두는데요. 이걸 왜 이런 수가 필요하냐. 그 이유는 또 이런 거죠. 안 두면 먹었을 때 또 다른 데 뒀다 봅시다. 뭔가 뒀다 보면 이런데 이렇게 해서 물론 지금은 좀 잘 만만치는 않네요. 이렇게 밀고 간다든지 지금은 좀 만만치 않네요. 예, 잘 안 되는데 이러한 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끊어 먹히고 자꾸 또 이용당하고 하면 백이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 모양 자체가 백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이렇게 되는 모양. 백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이 모양의 최대의 약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지킨다 봅시다. 이때는 흙이 여기 또는 수가 급소예요. 지금 이 모양에서는. 왜냐하면 다음에 뭘 보고 있나 하면 이 빠지는 수가 선수고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서 넘는 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흙에게 노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백이 좋지 않습니다. 이 모양은. 그래서 이렇게 백이 뚫리고 둔 건 아니고요. 백은 여길 둬야 됩니다. 즉
그냥 젖혀야 돼요. 이렇게 하고 놓고 있게 되는데 흙은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겠습니다. 호구를 쳐두고 나면 이런 데 둘 수 있을까요? 두기 힘듭니다. 바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백이요. 상당히 바빠집니다.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에서는 백이 손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여기를 하나 두어서 잡아둬야 되는데 이때 흙은 여기를 두게 되죠. 자, 이렇게 또 모양을 펼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또 걸쳐오면 어떻게 하냐. 물론 여기 벌리면 당연히 지키고요. 또 우아기를 걸쳐오면 이때는 역시 날일자보다는 뭡니까? 수의 멈춤이 낫겠죠. 좌기의 백이 모양이 딱 자세를 잡고 있으니까 수의 멈춤을 하고 이렇게 둘 때 네,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가능하고 또 지금은 들어간다기보다는 흙은 이렇게 두고 싶어요. 여길 두고 자, 지키면 나는 벌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하변에 두면 아까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두어서 둘 때 뭔가 이도를 버리려고 하는 수. 요거보다는 제가 볼 때 요쪽이 좀 부드러워 보입니다. 요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오히려 상변의 한 점을 먹으라 하고 이렇게 가면 흙이 우변의 흙 모양이 굉장히 팽창하기 때문에 흙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흙이 아무래도 좀 편하죠. 그래서요, 여러 가지 이 진행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백이 이렇게 오는 수가 그렇게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흙의 입장에서는 앞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보았지만 역시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이 흙으로서는 오히려 더 실전적인 진행이 됩니다. 평범하게 3-3에 들어가는 수는 우선은 편안합니다만은 이 모양은 항상 여기 백돌이 놓일 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편안한 것은 나중에 좀 두기가 불편해지고요. 지금 조금 힘들게 두는 것은 오히려 나중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죠. 무슨 얘기냐 하면 백은 지금 이렇게 한 칸 낮은 협공을 하는 것은 왠지 바둑이 조금 급해지는 느낌이 있죠. 덤이 있는 이 백바둑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두고 싶으니까 백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겠죠. 역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 백은 결국은 이렇게 날일자로 받는 것이 좀 유연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중요한 부분은 질문. 무엇이냐면 자, 흙이 하변을 벌리는 모양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1번. 나는 날일자로 달려서 백이 3-3에 받을 때 두 칸 벌리겠다. 2번. 눈목자로 두고 싶다. 3번. 대목자로 두고 싶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께서는 어떤 수를 선택하시고 싶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수를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나는 A 자리에 달려서 안정적으로 딱 두 칸 벌리겠다. 아니면 이 눈목자로 두겠다. 아니면 대목자로 두겠다. 자, 거의 셋 중에 이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잠깐 위에 주소가 있죠. 제가 이 바둑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물론 무료 강좌 카페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주소를 참고하시고 많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보통 보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두는 수를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가장 상식적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목자로 벌리면 이 우악이 걸쳐오는데 날일자로 바꿔. 물론 프로들 실전보에도 이런 진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태클을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진행을 한번 살펴보죠. 뭐가 좀 문제인지.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양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찔러두고 막을 때 들여다본다. 그러면 이으면 뭔가 이렇게 추궁을 당해서 우아기에 백돌이 몰리면서 흙은 양쪽을 다투니까 백이 피곤하다. 예,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은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들여다본 돌이 저절로 죽어버리니까. 물론 이런 얘기들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둘 때 있는다. 자, 이렇게 두는 거예요. 두는 것이 과연 흙이 과연 흙으로 이렇게 아무 여과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뚫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막상 또 보니까 저는 어느 쪽을 하느냐 하면요. 저는 100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 지금 모양을 자세히 보면 흙으로서는 완전한 집 모양은 우변 쪽입니다. 하변은 아니냐? 하변은 모양입니다. 집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흙에게 약점이 있거든요. 즉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여기죠. 여기 가장 아킬레스건 이 자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들어온 수도 있습니다. 여기 건너붙이는 수를 보면서 약간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결국 뭐냐, 흙이 그러면 여기 두면 안 되느냐. 그러면요, 흙이 여기를 한 칸 띄워두면 100원 잽을 살짝 하나 주고 받아야 되죠. 이렇게 눈목자로 이렇게 둡니다. 자, 물론 하변 모양 큼직하게 키워갑니다만은 백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쫙 이 좌상귀에서부터 이렇게 상변 하변까지 왠지요 흙이 좀 안 느낍니다. 제 취향으로는. 그리고 하변요 커 보이시죠? 커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이 하변 모양을 또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만약 흙이 어딘가 뒀다 보고요. 어딘가 뒀다 보고 이 적당한 시점에 백은 이렇게 살짝 이 잼만 하나 주더라도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이 교환만으로도 벌써 하변의 집이 납작해졌습니다. 그렇게 흙 모양 대단한 모양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는 것은 오히려 이후가 흙이 뚜기가 더 어렵습니다. 즉 이렇게 걸쳐오면 이때는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처진달일자. 네, 여기로 오면 여기를 씌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면 씌워서 아유 이것은 중앙이 아주 바리케이트가 대단하죠. 뛰면 잽을 하나 주고 이런 요령으로 가면 왠지 좀 흙이 좀 피곤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분 좋은 거는 뭡니까? 나중에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죠. 흙은 우변도 먹고 하변도 먹어서 우선은 기분 좋지만 이후에 두기가 흙이 좀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행은 왠지 내키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러한 진행을 하시려면요. 이렇게 두세요. 제가 오히려 이쪽을 추천합니다. 이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여기를 또 놓고요. 이 백이 걸쳐오면 이렇게 두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흙이. 여기 벌려야 되죠. 네. 여기 벌리고 여기를 두고 쭉 해볼게요. 요즘 뭐 많이 나오는 모양이니까 많이 보셨죠? 이렇게 놓고 나서 오히려 하변에 큰 노림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만 해고 스톱 하고요. 좌상기 걸쳐가는 거. 오히려 이쪽이 오히려 흙이 더 안정적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진행도 제가 볼 때는요. 흙이 좀 싱거워요. 싱겁고 또 이렇게 진행되면 나중에 제가 또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모양 제일 싫은 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처진 날일자 때문에 물론 이렇게 오는데 요즘 또 이렇게 많이 뜨는 거 보셨죠? 이것도 나중에 상세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요걸 두고 뭐 요렇게 하는 진행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잡고 물론 이거 좀 복잡한 변화인데 이것도 이어야 되고 왜 이어야 되는지 뭐 기타 등등 네, 요런 부분은 또 네, 나중에 이 처진 날일자만 따로 해야 됩니다. 워낙 변화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제목을 붙여둘게요. 처진 날일자 변화하고 그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주제가 이 중국식 보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러한 변화가 좀 싫어서 왠지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편하지만 나중에 두기가 좀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두는 게 좋으냐? 저는 이렇게 두는 수를 추천합니다. 뭐냐면요. 요 부분 자 한번 보시고요. 괜찮으시면 한번 실전에 한번 네 써보셔도 무난하실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은 이 사실은 이 타이전 9단 대국에서도 좀 썼거든요. 써가지고 재미를 좀 봤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쓰셔도 저처럼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해 드리는데요. 자, 백이 날짜 받을 때 우선은 여기를 둡니다. 대목자로 두고요. 여기에서 100원 걸쳐 오겠죠. 물론 요거부터 하나 살짝 해볼게요. 요거 두는 것은 요것은 요렇게 두는 수가 좋아요. 날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어 놓으면 내 100이 뭔가 찌부덩합니다. 이런 데 두고 싶지만 이런 자리가 좋죠. 은근히 우변을 키우면서 하변을 넘보는 수. 100이 뭔가 좀 모양이 찌부덩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기는 싫고요. 역시 전통적으로 여기를 오는데 자 다음 수가 제가 추천해 드린 수인데 어떤 수냐 한번 보시죠. 자 100이 우하기를 걸쳐오는 순간 여기 또는 수를 추천합니다. 저는 네, 이 수가 왠지 좀 실전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100으로서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선 가장 상식적인 수는 젖히는 수이죠. 젖히면 이렇게 두는 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려고 둔 거 아니에요. 흙은 이렇게 두려고 둔 겁니다. 자 젖혀오면 당깁니다. 그러면 100은 호구를 치든지 아니면 꽉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호구를 한번 쳐볼게요. 호구를 치면 사정없이 젖히고 자 하변의 모양이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할 때 이때 중요합니다.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진정한 이 공격 바둑의 의미를 모르시는 겁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렇게 잡으면 변심을 하는 거죠. 그럼 뭐냐? 바둑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모양 바둑을 두실 때는요 상대방이 제발 좀 움직여 주시오. 나는 내가 집 짓는 데 관심이 없다. 나는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만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로 두십시오. 집을 자꾸 지키겠다고 집이 보이면요 바둑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보통 바둑을 두시다가 자꾸 이렇게 변심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꾸 집이 눈에 보입니다. 그 유혹도 만만치가 않죠. 그런 악마의 유혹을 꼭 참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내 모양을 파괴하러 오는 상대방을 철저히 괴롭혀 주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두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짓겠다는 것은 악마의 유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나는 집에 전혀 관심이 없다. 밀어갑니다. 지금 뻗기는 힘들죠. 이 두점머리 너무 아팠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뻗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집 짓기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일편단심이다. 이렇게 밀고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석점머리 아프니까 뻗어둡니다. 그러면 잽싸게 지켜두고요. 제발 움직여 주시오. 자 움직입니다. 자 흙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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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를 하나 딱 지켜두고요.
뛰어야 되죠. 자, 날일자로 이렇게 슬렁 한번 중앙으로 가봅니다. 자, 뭔가 막히면 깝깝하니까 이렇게 또 나오면 이때 이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미끄러졌어요. 쉬어갑니다. 그러면 답답하니까 막 나오려고 몸부림치 볼게요. 나오면 그저 이제부터는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뜹니다. 그동안 꾹 참았다. 이제 혼 좀 나라. 이런 식입니다. 자, 두고요. 나오면 계속 늘어서 더 못 나갑니다. 일종의 진식이죠. 이제 더 못 나가죠. 자, 여기에서 더 못 둡니다. 백이 아주 이 모양이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수단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요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살짝 늦추기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정도 하나 밀어놓고 잡는 수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자리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마늘모로 솔솔 나갈 때 이해로 만만찮죠. 백에게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둡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백은 바로 우변을 침투를 못한다면 우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붙이는 수는 안 되느냐. 이 붙이는 수는요, 잘 알아두십시오. 이 모양에서는 흙이 뭘 생각하고 이거 뚫나면 치받고 놓을 때 끊게 됩니다. 끊고요. 이으면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백은 하나 젖혀두고 놓을 때, 자, 물론 살려고 이래 하는 것은 넘어가서 귀가 산다고 하더라도요, 이 우변 쪽에 백 전체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버렸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흙이 이렇게 두겠죠. 더 모양이 좋게. 물론 흙이 여기 두겠지만 이 부분적으로 보면요, 여기에서는 백은 이렇게 살짝 하나 젖혀두고 백의 속셈은 이것이죠. 자, 이렇게 막아서 저 잡아 돌라. 그러면 나는 틀도 안 뽑고 이 두 점을 잡겠다. 이것이 백의 속셈이나 이것은 백이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붙여서 먹어두면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좀 더 섬세하게 보면 이런 것도 좀 해두고 이런까지 해두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잡아도 백이 모양은 한 수 부족이죠. 백이 한 수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양에서는 백이 3,3에 붙여가는 수는 잘 안됩니다. 우변에 그 흑안점 때문에요. 자, 다시 보면, 자, 다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붙여갈 때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받고 끊어서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백은 더 뚫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요, 이런 수도 있어요. 아예 이걸 움직이는 수를 생략하고 우하게 붙여가도 보세요. 굉장히 크죠. 흙집. 하변에서부터 귀까지 굉장히 흙이 대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모양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백이 좋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뜻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 더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찝찝하게 느끼는 부분 다 해볼게요. 나는 이런데 들어오는 수가 싫더라. 막상 눈목자라고 벌리라고 해서 시킨 대로 했는데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막아봤는데 막 그저 막 이래 두니까는 집만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뭐를 내가 잘못 두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응수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럼 뭘 잘못 받았느냐, 이 눈목자로 들어올 때는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받습니다. 위로 안 받고요, 이 눈목자로 때는 거의 이렇게 받습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받는 모양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벽이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젖히고, 자, 뭐 모양이고 뭐고 모르겠다 하고 막 이렇게 두면 젖히고 있고, 이해되죠? 네, 끊어지면 뭐 아무런 둔 의미가 없으니까 있겠죠. 이때 붙여가는 거예요. 젖혀야 되죠. 혹으로 빡 부풀리면 벽이 더 못 둡니다. 여기에서 너무 얇아졌죠, 모양이. 그러기 때문에 이 당장 벽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힘듭니다. 아시겠죠? 받는 요령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히려 벽에게 당한 거지, 옳게 응수하면요 벽이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하나 요령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렇게 모든 이런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식을 쌓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본 결과 벽이 이렇게 젖히는 수는 잘 안된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위로 뻗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양은 자 이렇게 두고, 좀 끊는 수가 물론 당장은 안됩니다만 충분히 쓰고 끊는 수가 기분 나쁘니까 호구 치는 정도겠죠. 지켜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지켜볼까요? 여기를 지켜가면 흙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켜갑니다. 왜냐, 우아기에 벽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압박을 주면서 지켜가는 것이 더 좋겠죠. 손 못 빼죠. 두면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벽이 밀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날짜 두면 계속 압박한다는 거죠. 네, 오히려 평범하게 집짓기 하는 것보다 지금은 벽이 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그쳐서 강하게 뚫는 방법이 좋습니다. 네, 자 공부 이렇게 흙이 강하게 다그치는 수가 좋고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벽이 이런 정도로 이렇게 X자 정도로 두면 흙은 이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받는 순간 깎였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손 빼고 딱 걸쳐가게 되면, 자, 전체적으로 흙 모양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단단하죠. 흙은 이제 피날 데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벽 모양에 돌집만이 있을 뿐입니다. 현대 바둑은 이렇게 단단하게 되는 모양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흙이 만족스러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 뻗는 수도 벽이 별로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깨를 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꽉이 오면 어떠냐, 꽉 있는 수는 이 X자 두고요 지킵니다. 딴 데 한눈 팔면 어떠냐, 네, 이 자리 너무 좋죠. 네, 아픕니다. 그래서 모자를 참 씌우기 싫은데 굳혀줘서 안 둘 수가 없죠. 흙이 먼저 역으로 오니까 두 칸으로 그 눈물을 먹고 씌우고 지켜야 되는데, 이 모양도 자세히 보시면 흙은요 단단하죠. 모양이 피날 데 없습니다. 그죠? 이제부터 흙은 자기 모양은 단단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벽 모양에게 대신만 있을 뿐이죠. 역시 흙이 좀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벽이 별로고요. 그렇다면 벽은 뭔가 다른 수가 없느냐, 이번에는 이 3-3에 한번 붙여볼게요. 뭐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있던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치받고 막을 때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벽이 뻗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흙이 밀고 가면 어떻습니까? 우변에 흙 한 점이 있어 가지고 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한번 이렇게 두고 한번 끊어 볼까요? 빠져 가지고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 뭐 기잡을 생각도 할 필요 없고요. 쭉 이렇게 이렇게 뻗어 두면 벽이 두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모양도 역시 뭐 이거는 뭐 자세히 안 해도 뭐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감으로써 벽이 곤란해 보입니다. 곤란해 보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그렇다면 벽은 이 장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벽은요, 제가 이렇게 구단 대국에서 또 보니까 거의 모든 이 구단이 이렇게 둡니다. 아마 이렇게 대응할 거예요. 분명히 치받고 막을 때 젖혀옵니다. 거의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오면요. 가만히 있고요. 이어두시고 백이 만약에 호구를 쳐두면 젖히세요. 젖히고 놓을 때 2단 젖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아둬야 되겠죠. 이때 이런 자리 두시면 안 돼요. 네, 아주 느립니다. 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디를 두느냐? 여기에서는 두 칸 띄는 수가 좋습니다. 네, 두 칸 띄고 여기는 끊어봐도 오히려 백이 흙 모양을 더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됩니다. 못 둔다는 거죠. 백이 못 두는 자리니까 흙이 서둘러 이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단 젖혀두고 두 칸 띄는 수가 좋고요. 이때 도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어서 백이 특별한 수는 없습니다. 지켜두면 별다른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되면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모양을 한번 보세요. 하변에 흙 모양 하나 가지고 백 전체를 호령하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이 좋지가 않죠. 그럼 백은 어떻게 두느냐? 백은 이렇게 뻗어오더라고요. 백은 뻗어옵니다. 여기 잘 집중해 보십시오. 백이 뻗어올 때 여기에서 기분 낸다고 이렇게 두 점머리 두들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모양은 우아기가 백이 편하게 살고 나면요. 오히려 흙 전체의 모양이 좀 엷습니다. 엷기 때문에 또 하변의 비마도 약간 눈에 거슬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양은 흙이 그렇게 썩 점수를 줄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럼 흙은 어떻게 두느냐? 여기를 둬야 됩니다. 이렇게요. 백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뻗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부분은 다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자, 1번. 이건 영어로 하겠습니다. 1번 A 자리에 둔다. 2번 B 자리에 둔다. 어느 쪽을 두시고 싶으세요? 중요합니다. A 자리에 두느냐 아니면 B 자리에 두느냐. 자, 갈등이죠. 갈등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또 깊은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모양을 쓰시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에 두는 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아니냐 하면 여기를 두고 백이 받게 되면요. 봉쇄가 안 돼요. 봉쇄하려고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찔러두고 해볼까요? 이렇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봉쇄가 안 되죠. 네, 봉쇄가 안 됐습니다. 그죠? 뚫고 나왔죠. 대우변의 약점 때문에 안 되고요. 자, 여기에서 뭐 다르게 어떻게 두려고 해도 봉쇄가 안 됩니다. 봉쇄가 안 되죠. 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흙으로서는 이 봉쇄가 돼야 돼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흙이 큰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냐? 자, 보시면 꼭 알아두셔야 될 이 행마가 뭔가 좀 조금 벗어난 것 같죠. 그러나 이 수가 좋아요. 네, 이런 수를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선에 좀 느낌이 오지 않는 이 한 칸 뛰기 또 날일자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백은 역시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때 쉬어가게 되죠. 네, 쉬우면 하나 찔러볼까요? 네, 막아두고요. 자, 뭐 특별한 수가 안 보이죠? 밀고 가면 늘었어. 자, 우악이 아직 못 살아있죠. 좀 찝찝합니다. 그죠? 찝찝하고 물론 이 모양은 손을 빼도 죽지는 않습니다. 즉 둔다 하더라도 이런 다리가 선수여서 죽지는 않습니다. 끼우는 수가 있죠. 물론 살긴 하지만 이 문제는요. 이 듣는 수가 많죠. 흙이. 네. 물론 살긴 하지만 이런 자리 막는 수도 선수고 여러 가지로 흙이
이 외부가 철통 같습니다. 즉 이렇게 되고 나면 백이 선수를 뽑고 다른 자리를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후수라도 이렇게 딱 지켜두시면요. 너무 두터워요. 흙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는 모양은 흙이 유리해 보입니다.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자 전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저하기를 걸치고 자 백이 날일자로 받을 때 백이 날일자로 받을 때 흙으로서는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눈목자로 두고요. 오하기에서 백이 이렇게 걸치고 들어올 때 약간 특이하지만 이런 수를 쓰는 것이 예, 재밌어 보인다는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수라고 봅니다. 다른 수는 좀 싱겁죠. 해보면 예, 흙이 싱거워요. 싱거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짜릿한 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이렇게 붙여가서 결국 다른 수들은 백이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결국 이렇게 오는 수가 그래도 백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만은 이때 가장 키포인트가 2선에 둔다는 거. 네, 이 수가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입력이 잘 안 되실 겁니다. 2선에 두시고 네, 이 수가 좀 특이하죠. 백은 호구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씌운다는 거. 물론 백은 손빼겠지만 그러나 흙이 듣는 수가 많아 가지고 굉장히 흙이 두터운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중국식 보석에서 상변에 걸칠 때 대한 변화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보면은 이렇게 걸칠 때요. 이렇게 붙이는 수도 쓰시는 분이 있는데 붙이는 수도 그렇게 크게 흙이 재밌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젖혀두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 가지고요. 이게 받으면 다시 또 가볍게 이런 식으로 가면 왠지 흙 모양이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 모르겠다 나는 아는 거 없다 하고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 후퇴하는 수는 네, 한 점 잡혀가지고 일단 5변부터 무너지고 시작하니까 흙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흙이 아주 뭐 모양이고 뭐가 없이 한번 또 볼게요. 놓고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아는 거 없다 하고 막 이렇게 또 볼게요. 자 이렇게 두면 백이 여기에서요 장문을 치게 돼요. 그러면 그냥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쉬웠어.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이 계속 무식하게 한번 또 볼게요. 아유 모르겠다 그냥 아유 모르겠다. 자 이렇게 두면요 왜 좋지 않나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싹 돌려치고 나서 우변도 물론 이렇게 한번 잽을 줄 수도 있고 뭐 손 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붙여가지고 2단 젖혀가면 네 어떻습니까? 백이 모양이 자꾸 생기죠. 하변 모양부터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도 아직 완전한 게 아니죠. 백 두 점이 움직이는 수도 남아있고요. 이 모양은 이해로 흙이 기분 나쁩니다. 오히려 기분 나쁜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모양 없이 두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못 끊으면은 이렇게밖에 못 두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자리 시키면 또 씌워가서 흙 모양이 또 이 납작해지죠. 이런 부분이 또 약간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중앙을 갈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뒤에는 뭐 어떻게 갈 수 있겠죠. 물론 예전에 실전보는 뭐 이렇게 붙인 수도 봤고요 한데요. 자 어지간 이렇게 눌린 자체가 흙이 좀 김세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수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이 붕슬랭을 쓰는 거는 잘 안 돼요. 이것은 흙이 두점머리를 두들기는 변화를 선택하여 이런 식으로 붕슬랭을 계속 고집하면
이렇게 되고요. 호구를 치면 자, 뭐 요것은 또 나중에 제가 봉설령 시간에 한번 또 자세히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가볍게 한번 모양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자, 이걸 꺼놓으면 그냥 조용히 먹어두면요. 이제 100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양곤마예요. 우변의 석점도 수습을 해야죠. 하변도 또 100을 돌봐야죠. 100이 너무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이 아주 무리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봉설령은 100이 안 되고요. 흙이 두점머리를 두들기는 수 때문에 이러한 변화로 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서는 참 선택권이 참 힘들죠. 또 요거 하나 해볼게요. 입구자로 두는 수. 이 입구자로 두는 수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입구자로 오면요. 막아주면 최고죠. 네, 아주 흙이 제일 원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100이 같이 입구자로 올 때 조금 김셉니다. 이렇게 오면 자, 여기를 밀면 한 칸 뛰고요. 이 호구되는 자리는 또 뻗어야 되겠죠. 이때 좀 100으로서는 좀 경쾌하게 한번 또 볼까요? 두 칸 뛰고요. 자, 찌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100은 손 빼고 큰 자리 가죠. 네, 물론 흙집이 단단합니다만은 100도 모양이 탄탄해서 그렇게 크게 흙이 뭘 많이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수도 있거든요. 예, 요 모양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 하변 쪽이 이 눈목자가 아니고 대목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다가서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밀게 되는데요. 이 모양도 별로 내키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두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두는 진행이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도 왠지 흙이 좀 갈라진 모양이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내키지는 않고요. 100으로서는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행만은 같이 이렇게 입고 자는 수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은 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냐면 이렇게 두 칸 뛰는 수도 있어요. 100이 흙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가볍게 모자 하나 딱 씌워두고 손 빼기. 뭔가 흙이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또렷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통은 요즘 실전 보면 이렇게 나열자로 지키는 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좀 싱겁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싱거워요. 흙이. 네, 좀 싱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천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프로 기사들은 이렇게 둘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두겠다. 이러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즉 바둑을요. 하나의 밀림의 세계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이창호, 이세돌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밀림에서 호랑이나 사자 뭐 이런 레벨이 되겠죠. 그렇다면 저 정도만 돼도 뭡니까? 저는 이 밀림이라고 볼 때 저는 하이에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하이에나. 그러면 이 밀림에는 악어도 있고 그죠? 뭐 표범도 있고 수많은 동물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전투는 뭡니까?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밀림에서 맞닥뜨리는 무수한 다른 맹수들하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바둑을 용과 호랑이, 사자 이 싸움에 너무 매료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맛에 맞춰서 바둑도 두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무공이 정점에 이르면 그때 용과 호랑이 싸움으로 돌입하셔도 됩니다만은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이 하이에나 아니면 악어 뭐 오히려 이런 좀 동물들의 싸움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이 수읽기 공부라든지 전반적인 바둑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읽기가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용과 호랑이 흉내를 내보면요,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됩니다. 바둑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에는 우리 입맛에 맞춰서 두어보자. 예,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정석대로 두었는데 상대가 이 정석대로 내지는 책에 있는 대로 두어오지 않으니까 아주 곤란해지더라.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자, 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읽기가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용과 호랑이 흉내를 내다가 뒷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차라리 수읽기가 안 된다면 내 방식대로 두어서 오히려 수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시는 것이 오히려 승부에도 승률도 높고요. 또 바둑이 좋은 바둑을 뚫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지금 저는 절대 이 호랑이나 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하이에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 뭔가 이 무협지로 말하면 부채를 들고 멋있는 수비를 하고 이렇게 두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철퇴를 들고 도끼를 들고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이것이 통하니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상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현실에 맞춰서 자기 이 레벨에 맞는 그런 형태로 바둑을 이렇게 가시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계단식으로 가시는 것이 더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중국식 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부분들은 상변에 백이 걸쳐올 때 대해서 변화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하변에 백이 뭐 이렇게 올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는 수도 요즘 많이 또 나오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냥 벌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또 이 백이 하변에서 도올 때 흑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가, 여기 대해서 한번 철저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